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하루 오르고 나면 하루 내리고 도대체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믿어야 할지 좀 걱정도 큽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나오면서 지수들 크게 밀렸고요. 반도체주가 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에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가 타격을 참 많이 받는데 오늘 간밤에 뉴스들 보면 오늘도 걱정이 크네요. 오늘 새벽 마감을 보고 첫 마디가 에라이 이거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어제 반도체의 음봉 그리고 밤사이 미국 반도체 급락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뭐 이런 일 주식시장에 하루 이틀 생기는 일은 아니니까요.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복귀해 보시죠. 어제 시장 굳이 점수를 준다면 중립 정도는 됐던 하루였을 겁니다. 지수 상승 흐름만 본다면요. 코스피는 0.2% 상승했고 코스닥은 1.3% 정도 오르면서 꽤 좋은 흐름을 코스닥 쪽이 기록했죠. 코스피 쪽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거래대금은 한 10조 중반대, 수급과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았던 장이었고요. 반도체 보험 쪽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는 최근 거래일 대비해서는 괜찮았던 흐름이었을 수 있으나 어제의 상승, 그 전 거래일의 상승, 그리고 어제 장 초반의 흐름 대비해서는 장 후반 종가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꽉 채운 음봉을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게 바로 반도체였죠. 보험도 내렸고요. 일단 그 자리를 좀 메꿔준 쪽이 2차 전지, 방산, 전력기기 쪽, 전선 등의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본다면 거래대금은 여전히 조금은 아쉬운 수준 6조 원대. 상승 종목은 그래도 4월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19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연결고리에서 해리스 진영의 승기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그것에 좀 상승 수혜를 받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이 괜찮은 시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쪽이 그래도 좀 굳건할 수가 있었죠.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에다 가조 총재가 필요하다면 계속 인상하겠다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 그런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경기, 고용 경로가 유지될 경우 인하할 것이다라는 9월 인하 가능성을 높였죠. 패드워치 기준으로 9월 인하 가능성은 100%까지 내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즉슨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반응하며 달러엔 환율이 하락을 나타냈죠. 3월 이후 달러엔 환율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엔화의 강세 흐름인 거고요. 중국에서는 7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9개월 만에 50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 속에 아시아 증시가 영향을 받았죠. 엔화 강세 부담을 여지없이 느끼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2.5%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출주 중심의 하락이 도드라졌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실적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낙폭 키웠습니다. 무려 도요타가 8% 이상 떨어졌고요. 닛산, 미쓰비시, 마스다 등의 자동차 종목들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캐논이나 무라타 제작소 혹은 이센탄미츠코시 홀딩스 이쪽까지도 같이 급락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네요. 자, 중국도 흔들렸고요. 홍콩도 역시나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를 안고 가면서 흔들림이 있었는데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그 전거래의 상승을 고스란히 받은 건 대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만이 이날은 각권지수 2% 정도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글로벌 금리 결정 내용에 따라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어제 시장은 아시아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었고요. 자,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입니다. 7월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면면이 있기는 하죠.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국내의 7월 수출입 지표도 10년 연속해서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좀 완화됐고요. 어제 외국인 선물에서는 매도였으나 현물에서는 코스피 기준 매수였고 상승 종목 개수가 7월보다는 좀 늘어났다라는 점. 환경적으로는 7월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제장은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죠. 아쉬웠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장비주 등 급등 흐름이 나타났죠. 반도체 쪽에서 AI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렸는데 국내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2.6% 장중 고점 대비 그 상승폭을 다 줄였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 고점 3.5% 상승률, 같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갈 때도 미국처럼 가지 못하면서 미국 오를 때는 못 가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이런 흐름, 반만 좀 따라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어제는 이 반도체 대장들의 시세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제는 아시아 쪽에 고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아시아 쪽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에서 시장 측면에서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AI 내러티브 재점화해서 살펴봤었죠. 연결고리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국에서 전력 경매 가격의 급등과 구리값 상승으로 인한 프리포트 맹물한 상승, 이것이 전력 전선을 자극한다라는 점, 냉각 등을 살피기도 했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 연결고리에 반응한 것은 전력과 전선밖에 없었고요. 어제 속보로 블룸버그가 삼성과 SK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HBM 공급 제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악재에 좀 더 반응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HBM3에 대한 물량 좀 우회적으로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키울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일단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대다수 상승폭을 반납했다라는 그 아쉬움이 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 말고 다른 선택지들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이제 오후장에 힘을 내면서 치고 나온 게 바로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시세적으로는 반가우나 아쉬움이 좀 있죠. 언제나 요즘 시세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나 연속성을 띠지는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어제 이런 소식을 냈다라고 전달이 드렸었죠. 해리스 지지율 역전에 이어서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는 곳이 많아졌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영향 덕분일까요?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엘버말은 호주 사업을 좀 축소한다라는 소식을 냈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 이슈 때문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리튬 가격이 반등할 때까지 공급을 줄인다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어제 좀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과 2차 전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업황 개선과 실적과 수주가 찍히면서 상승률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아직 좀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것과 이것에 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와 실적이 찍히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밸류 부담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실적 부진하거나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에서는 낙폭과대로 조금 매력을 느끼는 구간. 그래서 밸류 부담 차익 실현과 낙폭과대 종목들 간에 서로 이렇게 시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손쉽게 손이 나가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잠시 후 8월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됐던 만큼 7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비비리서치 내용을 참고한 것이고요. 괜찮았던 분야만 일단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EUV 쪽, 어제는 이제 ASML의 급등과 EUV 쪽 수출이 괜찮았던 내용을 살폈을 때 FNS텍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대비는 좀 양호한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속해 쪽인데요. ISC가 어제 나름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실적을 내놓기도 했죠. 그래서 장중에 흐름이 꽤나 좋기도 했었습니다. OLED TV 쪽 요즘에 계속 수출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7월 수출 금액이 5월 대비 무려 110% 이상, 6월 대비 55% 이상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OLED 패널 수출 금액도 올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뭐 관련한 종목들이겠지만 OLED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아랫단의 소재 쪽을 좀 더 많이들 거론하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상피복제는 언제나 수출에서는 좀 돋보이죠. 7월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TNL이라는 종목이고요. 자동차 LED도 7월 수출 너무 좋았어요. SL 쪽. 효성 TNC의 스판덱스나 금호석유의 MB라텍스 그리고 타이어주들의 타이어 수출도 7월 달 성과가 무척 좋았습니다. 푸드와 화장품 쪽에서도 이렇게 적어둔 분야들은 상당히 괜찮은 수출 기록을 냈고요. 밸브 쪽에서도 수출 단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네요. 다만 이번 수출 내용 등을 좀 꼼꼼히 보면 7월 대미 수출이 5개월 만에 한 자릿수 증가세로 좀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되려 대중국 수요는 일부 회복을 보였다는데요. 이 무선통신기기와 석유화학 분야의 선전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지 추이를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중동 전면전에 대한 우려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내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심장부에서 친이란인 하마스의 1인자 피살 소식, 그것에 대한 이란이 가혹한 징벌, 보복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CNN에서 이런 보도가 어제 있었죠. 이란과 동맹국들이 72시간 내에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동에 대한 불안이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의 만약에 이 중동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된다면 트럼프 지지율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고 유대인 유권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전쟁 관련한 종목들로 해운 쪽에서 반응을 꽤 보이기도 했고요. 에너지도 이거래 연속해서 일부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그 전거래일에 차익 실현에 조금 하락했었던 방산 대형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방산은 대형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5% 이상 상승하며 30만 원권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밖에 등 대형 방산주들의 시세도 이어졌는데 주도주가 부재할 때 뭐 수출이나 수주가 찍히는 방산주 혹은 조선주가 여지없이 힘을 내는 패턴이 어제장에서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동 불안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은 유달리 많이 빠졌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죠. 오전에는 어제 있었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비둘기 연준과 그리고 메탈 실적에 환호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경기 우려감이 확대됐습니다. 그 경기 우려를 자극했던 내용은 이건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것은 고용 악화를 의미하죠.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ISM 제조업 PMI가 8개월 만에 가장 위축됐습니다.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고용과 제조업 경기의 선행 데이터격으로 살펴보는 두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 ISM 제조업 내용을 봤을 때 주문 생산 재고 고용 부분이 다 악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는 걱정된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고요. 그러면서 유가도 중동 불안에도 불구하고 2%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결국엔 시장에서는 보험성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내리면 경기 침체성 인하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공포로 인해서 국채 매수 폭발 심리가 발생했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금리는 떨어졌다라는 게 되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하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에 따른 또 반대급부로 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난립니다. 그 전거래일 13% 가까운 급등을 기록했다가 오늘 새벽 기준 6% 급락으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ARM이 이제 매출 전망을 매출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열티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의 심리 위축을 가져왔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6% 이상 급락했고 반도체 전반의 종목들과 장비주까지 같이 떨어졌던,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말 그대로 급락했던 하루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도 밀렸는데요. 자율주행 업체죠. 모비라의 매출 전망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량,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와 같이 맞물렸고요. 테슬라는 6%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됐네요.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20% 이상 폭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건이 그래도 상승을 지켰던 건 바로 메타입니다. 호실적과 광고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하지만 메타도 10% 정도의 폭등이었다가 그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한 4%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웠던 오늘 뉴욕장의 마감 상황이었고요. 시장이 어제와 오늘 너무 다른 히트맵 상황을 보여줘서 지킬박사 하이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와 반도체 진영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경기 우려감 속에 은행권도 내려갔고요. 에너지도 빠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버텼던 쪽이라고 본다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되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좀 유리해지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일라이릴리의 힘도 있었는데요. 연결고리로 일라이릴리 넣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또 만병통치약 이야기가 등장을 한 거죠. 티르제파티드 3상 심혈관 연구 결과 신부전 위험이 38% 감소했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같이 연결되는 D&D 파마텍, 펩트론, 대봉 LS, 인벤티즈랩 등등을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ARM의 소극적인 가이던스로 ARM의 급락이 결국에는 반도체 쪽의 불안을 한 번 더 자극했고 이쪽이 빠졌습니다. AI 낙관론이 다시 하루 만에 후퇴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급락,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 플러스 일라이릴리가 맞물려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강세, 이렇게 뉴욕장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내에서도 모더나 같은 경우는 유럽 매출 감소로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애플과 아마존,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우리 시장에 그렇게 도움되는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싶은 심정을 보여줬죠. 애플의 실적인데요. 매출액을 살펴보신다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 매출이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도 딱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그러니까 뚜렷한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일단 기대보다 낮았다라는 평을 받기가 일쑤겠죠. 시간 외에서 애플이 잠시 매출 예상 상회에 대한 반응으로 상승 출발을 했다가 시간 외에서 결국에는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아마존은 전체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 외 급락 나왔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심각했어요. 어닝 미스, 모든 분야 EPS, 영업이익률, 매출 모든 부분에서 다 미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4분기 배당금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에서 시간에 20% 정도 폭락하는 흐름까지 확인됐죠. 시간에서 나름 괜찮았던 것은 코인베이스밖에 없습니다. 매출은 괜찮았으나 EPS가 예상을 하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서비스 수익이 잡혀서 수익원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쪽에 긍정의 평을 받았고요. 시간외에서 강세 흐름. 자, 코인베이스의 시간의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 쪽에서도 나름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국내 장 마감 이후 시간의 시세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 등이 상승이었는데 이 뉴스들이 어찌 보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트레이딩 정도가 이쪽 가능한지, 오늘 시장에 관심 받을 분야가 오늘 들려온 뉴스로는 그리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쪽이라도 해지성으로 관심을 받게 될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로는 전쟁과 재건 함께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CNN의 72시간 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공격 의지를 드러낸 이란 등 전쟁 관련주 앞서 보여드린 종목군들을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해운 등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 기준 페노션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들도 꽤 나오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고요. 젤렌스키는 우크라 국민들이 원하면 영토 포기 가능하다라는 좀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요즘 피로도가 짙은지 발언이 과거보다는 되게 온건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재건 관련한 종목들 최근에는 이 정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우버가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아닌 비아디와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버 네트워크에 비아디 차량을 배치하고 함께 로보택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어서 관련 종목들 연결될 만한 것들 정리했으니 보시죠. 자, 금요일이네요. 7말 8조. 두려웠던 여러 이슈들이 일단 지나갔습니다. 뭔가 한켠에 아쉬움과 헛헛함이 남긴 하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것에 좀 안도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미국의 고용보고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해질 겁니다. 빅테크 실적 실망감과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서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제조업 미축, 고용 우려 하락, 일본의 니케이 선물 급락, 그리고 우리의 야간 선물도 급락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우려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자, 하락의 트리거가 이랬는데 상승의 트리거들이 조금씩은 모이고 있으나 힘이 실리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됩니다.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피하면서 잠시 후에 시장에 대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섹터는 어느 쪽으로 잡으셨나요? 네, 결국에는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 잘했었던 전력기기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자리에 대해서도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요.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8월에도 찌릿하고 짜릿하고 전력 설비와 전선주는 결국에는 계속 가는 걸까요? 어제 또 이 전선 관련주 안에서도 구리 관련해서 KBI 메탈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원 전선부터 해서 LS 에코에너지, 전력 설비도 세명 전기, 재룡산업 등등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보다는 중소형주 위주가 강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변압기와 스마트 그리드주가 또 올라갔는데요. 그 시간외 거래에서는 전력주의 대장이 바로 산일전기였습니다. 특수 변압기 기업으로 최근에 또 상장했던 회사가 되겠죠. 풍력용 패드 마운트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어제 정규장 중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정규장에서 3% 넘게 오르고 시간외에서 추가로 5% 정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서전기전, 옴니 시스템까지 함께 상승불을 켰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불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어제 올랐던 이유들은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최대 전력망 운영사입니다. 전력시장의 경매 결과를 내놨는데요. 발전소 가격이 거의 작년보다 지금 9배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비스타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기업들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주가가 다 급락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국내 관련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세가 좀 연동이 될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에서 13% 가까운 급등 나오며 기술주들 다 올라갔습니다. 간밤이랑 또 너무 차이가 극명해서 아쉽긴 한데요. 시장에서는 결국에 AI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전력에 있어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전선의 수요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AI 모멘텀 우려 때문에 최근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우려가 불식되며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흐름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오늘 작용할지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 중국 쪽의 수요 둔화 속에서 많이 내렸었거든요.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장마 지나고 나니까 정말 푹푹 찌는 더위인데 거기다가 휴가 갔다 온 분들이 이제 돌아온다면 아무래도 이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쯤이 된다고 합니다. 평일 오후에 5시에서 6시 쯤 어느 정도냐 하니까 8월 7일이 작년에 가장 더웠나 봐요. 여름철 전력 수요 최대치였다고 하는데 그때랑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도주의 귀환인가 7월 24일에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부분이거든요. 7월 23일에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또 아쉬웠는데 그때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치고 올라온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잘 내놓으면서 나머지 전력 설비, 전력기기 다 끌고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관련한 종목들 올해 흐름이 상당히 좋죠. HD 현대일렉트릭은 290% 상승, LS 일렉트릭은 153%, 재룡전기 280% 엄청난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7월 24일에 37만 원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어제장에서 32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린 구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좋았던 건 바로 실적 덕분이었죠.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수출입 데이터도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OPM 마진 같은 경우에 특히 22.9% 기록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257%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력망의 산업 호황에 힘입어서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었고요. 수주 잔고도 계속 쌓아가는 데다가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도 실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컨퍼런스 콜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쪽들이 다 매출이 골고루 잘 나왔다라는 거고요. 북미와 중동 시장에서도 전력 변압기의 성장세 꾸준하고 국내와 유럽까지도 이 QOQ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수주 잔고 잘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AI 수요 상승세에 따라서 수익성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변압기 쇼티지 이슈로 문의를 많이 했다. 이런 거 사측에서 발표를 했었고 또 메타가 그 전날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AI의 중요성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겠죠. 업계 호황은 2030년까지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 연간 가이던스 3.3조 원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다만 상고 하저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해야겠죠. 워낙에 상반기 잘 나왔다 보니까 하반기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측에서는 수주에 대한 자신감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부터 최대 주주 HD 현대 수혜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증권가에서 최근에 내놓고 있는 이 목표 주가 보니까 최대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37만 원, 32만 원까지 뚝 떨어졌죠. 거기서 50만 원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전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또 다음 타자로 넘어간다. 이 부분도 브리핑 드렸었죠. LS 일렉트릭입니다. 실적 발표 그때 나오기 전에 저희가 브리핑했었는데 실제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매출액도 소폭 전년 동기 대비 하회했고 영업이익은 늘어났죠.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약간 아쉽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17%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8월에 MSCI 편입 예상 종목 굉장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게 LS 일렉트릭이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는 최대 30만 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7월 24일에 27만 원대 기록하고 나서 주가 뚝 떨어지면서 18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우리가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주들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민된다면 ETF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였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해외 기업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으니까요. 이쪽은 아무래도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투자할 때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주도주가 귀환했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전력 설비와 전선주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롱텀에서 좀 봐야 될까요?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익을 좀 비중을 챙겨가야 되는지 혹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나눠가도록 하겠고요. 종목 많으니까 압축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커의 마지막 더보기입니다. 넥슨 게임즈가 52조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죠.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접자가 출시 첫날에 50만 명 정도였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가 싶더니 7월 31일에 업데이트 한 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흥행 장기화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제 시프트업부터 해서 다른 게임주들까지 다 온기가 퍼졌는데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게임주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는데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력과 게임도 사실 위치가 전혀 다른 섹터입니다. 한쪽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갔고 한쪽은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일회성 반등 이외에는 좀 잘 내지 못하는 섹터들이죠. 시간 허락하면 게임주까지 같이 저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더보기라고 하셨는데 이제 더 볼 수 있는 장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에서도 지금 활약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오후 시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수행코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오후에 보내드리는 건데 그래도 저희 투자할수 세븐과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으니까 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2년 반 정도 함께 했더라고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네, 아직 가는 게 아닌데 뭔가 아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오후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 시청률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오후에 잠시 이제 시청률 더 그쪽에도 힘써주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기운을 저희가 계속 이어갈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인물과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인물일 겁니다. 함께 이 시간 채워갈 거니까 꾸준히 애정해 주시죠. 지금부터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오늘 이성우 이사님과 웅이 삼촌님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울고 싶은 장이에요. 그 전에 이제 8월에 첫 거래일 전에 좀 앞두고 좀 좋아지려나 막 이런 흐름을 가졌었다가 하루 만에 미국의 빅테크의 그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작 그 정도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반도체에 대한 야속함도 좀 있었고요. 네. 시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8월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요? 8월 전략은 안개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7월 11일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주식시장보다 더 큰 환시장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부각이 되었던 게 과연 그 빅테크 쪽 AI가 투자한 시설 투자금의 캐펙스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라는 논란으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컨퍼런스 콜마다 Q&A가 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가깝게 MS의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건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인, 이 멘트를 해줬다 보니 멘트와 함께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시장은 고용 부분, 실업률이죠. 실업률 부분과 함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못 나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못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는 진행한다라고 밝혔고 그러면 여기에서 연준은 실업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 같은 경우를 참고하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텐데 이 데이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9월 금리 인하가 50bp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인하가 느린 게 아니었나 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장이 연출이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맞이했던 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보다는 기업의 어닝을 보고 플레이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기업의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 실적 추정치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부분보다는 매크로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당장 내일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오늘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여기에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 톤이 또 지금의 데이터보다는 완화되면 시장 또 급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이터가 나올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매크로장을 대할 때는 박스권의 흐름은 깨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는 주식을 채워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시장 변동성이 5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뭐 해지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분할 매수 같은 경우를 다분할로 나눠서 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박스권 이탈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박스권을 가정하에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경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뭐 시시각각 삶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경기라는 키워드를 듣기 때문에 좀 무뎌져 있었는데 경기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좀 무섭구나라는 것을 밤사이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확 느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들이 얼추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등의 또 큰 기업들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애플, 인텔, 아마존 등의 실적이 있었고요. 네. 좀 실망스러웠던 인텔의 급락도 그렇지만 뭐 애플도 나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뭐 중국은 좀 아쉬웠죠.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일단은 시간의 하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럼 비벼볼 언덕이라는 게 애플의 신제품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될지 애플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애플 실적의 하반기 핵심은 이제 AI를 탑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판매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애플은 시기를 10월로 늦췄습니다. 그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둘의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하반기에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이 최종적인 이제 8분 능선은 넘어갈 때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디바이스가 또 좀 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이 혼란 안에서 만약에 애플이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또 다른 반도체의 반등의 축이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 실적은 그냥 뭐 평균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바라볼 건 이제 AI를 탑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출시 일정 그리고 나서 아마 그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폭에 따라서 판매량 같은 경우도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BH도 뭐 실적이라던가 이렇게 종목 이슈 등도 있긴 했었는데 애플 관련한 밸류 체인으로는 어떤 종목들 앞단에 세워야 될까요? LG 이노텍이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밸류 체인 쪽은 우리가 확인 정도를 해놓고 애플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보통 10월에 애플의 그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 한 분기 전에 이미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 반영은 뭐 부품사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일부, 뭐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딱 반영이 되는데 애플이 만약에 판매량의 증대 같은 경우가 나타났어요. 기준보다 나타나면 당연히 부품주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의 탄력 강도는 애플이 더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해외 주식도 할 수 있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속상하네요. 애플 관련주는 애플이다. 뭐 엔비디아 관련주는 엔비디아다. 뭐 이런 것들 문득 그런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깔끔하게는 애플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LG 이노텍이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는 점을 살펴주셨습니다. 애플 쪽으로 집중하는 경우에는요.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가고 있고요. 낙폭 과대 종목에서 이것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추려가는 게 지금 이런 좀 혼란한 시국에 필요한 선택이 아닐까, 뭐 필요한 공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낙폭 과대 뭐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올해 연중 고점 대비 뭐 하락률 이렇게 몇 종목들 돌려보니까 막 정말 많은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도 있고요. 뭐 30%는 거의 기본인 느낌입니다.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대응하기 쉬울까요? 매크로 시장의 도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기존의 추세를 유지하던 가격 지표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금 7월 11일을 끄집어 내와 보면 그때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같은 경우의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면서 슈퍼 N저라고 일컬어지던 엔화의 방향성 같은 경우가 일본 시장의 개입도 있었지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50엔 같은 경우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태 N저의 방향으로 인해서 이익단에서 기여도가 낮았던 쪽, 그러니까 N 고 방향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함께 챙겨봐야 될 부분은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가 역성장이 안 나와야 된다라는 점까지 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한 업종은 엔터, 그다음에 공작기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일본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있는 기업은 당연히 매출 같은 경우가 일본 쪽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해지를 걸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작기계 업종이 수혜기는 한데 일본에 대해서 협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파생상품, 환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가입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엔화의 방향성이 크게 영향을 안 받다 보니 공작기계 업종이 수혜는 맞지만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어렵네요. 네, 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엔터와 공작기계에서 조금 추려주신다면? 네, 공작기계 쪽에서는 삼익 THK 그런 종목들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좀 적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담아가기에는 한계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공부 용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노이즈가 있는 SM 외에 YG 엔터라든지 아니면 YG 엔터 정도로 그렇게 우선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웃으시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낙폭 과대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좀 편안한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엔터나 공작기계를 살폈다면 이번에는 이 섹터는 전혀 다르죠. 지칠 줄 모르고 그래도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바로 전력과 전선입니다. 기회가 생겨도 못 가는 것은 그 섹터의 힘이 약하다는 거죠. 네. 어제 반도체 같은 경우였고요. 네. 그런데 전력 전선은 기회가 생기면 갑니다. 네. 그만큼 힘이 강했던 건데 다들 지금 와서 어떻게 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매크로의 시장에서 아까 시장에 대한 흐름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역성장이 나오지 않죠. 상고하저에 대한 논란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 있었는데 불이 가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적당한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압기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고요. 전성 기업들에게는 좀 중립이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사이클에서 사이클 상단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10배 후반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 수익 비율 10배 중반 수준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배 후반 정도로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부분, 결론은 뭐냐면 박스권 하다 왔을 때는 충분히 사볼 만한 업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차트만 열어봐도 그렇게들 느끼실 거고요. 이제 조금의 조정을 받았을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섹터임은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보유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전략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살짝 웃음으로 말씀을 아껴주셨던 것은 바로 오늘 옹이삼촌의 탑픽이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 종목 하이브. 네. 하이브 그죠, 많이 흔들렸었죠. 지금은 괜찮을까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도출할 때 멀티플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표현 같은 경우는 보통 엔터주들의 수익은 음원, 그다음에 라인업의 콘서트 이런 구조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부분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고무적이고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이브가 어제 주주와 관련된 부분,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표를 했어요. 거기에서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를 드디어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이익 기준 한 1,000억 정도도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어떤 구조로 내놓느냐에 따라서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 시각을 바이죠. 바이. 사야 된다라는 시각이고요. 아마 4분기의 예정입니다. 예정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실적 추정치를 올리면서 기대감으로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데 4분기에 이걸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또 터무니없이 발표한다라고 하면 그때 주가에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타임라인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0만 원을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하이브 차트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생각도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차트를 보면 그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20만 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AS 살짝만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침체성이나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어느덧 인하가 당연시 돼버린 상황인데 인하하면 또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잖아요. 네. 말씀 주셨던 알테오젠 어제 장중 시총 1위 잠깐 코스닥 쪽에 사지 않았나요? 그리고 1% 정도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 알테오젠도 궁금하고 D&D 파마텍도 7월에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밤에 이제 일라이릴리 흐름이 좋았었어서 이 두 종목 AS 부탁드려요. 우선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둘다 드립니다. 보유. 네. 우리가 그 사이클과 트렌드로 투자를 할 때 나눌 수가 있는데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는 지금 비만 치료제. 근데 주가가 막 떠 있는 종목을 진입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빠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아가는 방향이 경구용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 더해져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핵심은 그 SC 제형에 대해서 로열티에 대한 본격적인 수치가 이제는 진행될 수 있는 점이죠. 그러면 1조 원 정도의 이익이 가능한 구조고 지금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 주가 수익 비율이 한 20배 정도, 20배 초반 이를 대입해보면 시가총액 20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실적으로만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상은 플러스 알파고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가 20조를 타겟으로 해서는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유자라면 보유 의견으로 AS 살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BH 얘기 살짝 드렸는데 노무라에서 이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업데이트되는 소식이어서 일단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흐름과 종목 전략 AS까지 살펴봤네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